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을 부산항에 그 오구두 그 곡물 공물구조죠. 거기서 걸어서 용두산거 있고 뭔데? 그때는 뭐 거리에 그런 상관없는 한 1시간을 걸어야 되는데요? 그 정도 갔을까? 1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도 오구도 공물구조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6.25 전쟁하고 있을 때에 미국에서 밀 같은 걸 밀 그대로 가져오면 그걸 갖다 그대로 깔아 올려가지고 큰 사이로를 하죠. 어마어마한 시멘트로 만든 거기에다가 빨아 올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트럭에다가 실어서 재분송하고 하는 그게 오구도라는 곳이 그게 걸어서 한 시간 같아. 그 위치에서 지금 말씀하신 용산공원까지는 한 시간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손을 꼭 가면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옆에 대병 하나 사고 그런데 제가 부경대 희소선 있을 때 오구두에 출장을 갔다가 점심으로 남포동을 나가면 택시타고 나왔거든요. 택시타 나오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걸어가면 한 시간 걸리거든요. 뭐 거리 감각 개념이 없는 그냥 용두산 공원이니까 와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쯤이면 부산에 큰 건물들도 없을 거 해가지고 네. 용산공원에 탑이 보이고 이럴 네, 때니까 맞아요. 탑을 보면서 가면은 멀리서도 앞이 보면 가까워진 느낌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탑이 오구도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게 보면은 건물들 높은 건물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요즘에 보면 더 시간이 지루할 겁니다. 요즘에는 그러고 워낙 그 구두 도로가 만들어져가지고 차들이 싱싱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가는 거는 내가 매연을 엄청 흡수하는. 근데 지금도 물러가면 다 컨테이너 자동차, 예. 화물차 거의 컨테이너하고 큰 차들만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근데 부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닷가 쪽으로 전부 철조망을 치놔가지고 바닷가 구도로 바로 못 나갑니다. 우리는 바닷가 구도를 다 나가잖아요. 부산에는 그쪽에 있는 모든 구도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가지고 철조망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신분증이 다 있어야 되고 신분증 맡겨놓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소에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뭐 주섬주섬 끄집어내가지고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세관에서 나와갖고 불신 검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들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쓸데없는 행동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주문해서 뭐 끄집어내 이렇게 하면 안에서 원래 이렇게 외국 배하고 접촉하게 하는 걸 다 감시하거든요. CCTV로 다 감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배들은 총기류도 있을 수도 있고 마약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거의 검사. 1구도, 2구도, 3구도, 4구도, 5구도, 7구도, 7구도, 그다음에 자성대, 자성대, 신성대, 자성대 이렇게 쭉 그쪽으로 쭉 나가면은 바닷가를 못 나가. 바닷가에 못 나가게 되고 철조망을 다 쳐주십니다. 그 부산은 시내는 전부 철조망 다 돼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바닷가 중에서 철조망 안 돼 있는데요. 영도 쪽에 가면 영도, 뭐 송정? 송정 해운대나 그쪽이지. 그렇죠. 그게 바로 해안이 바로 붙어 있는 쪽. 그쪽에는 배가 못 들어가거든요. 배가 못 들어가는 쪽이니까 그냥 있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전부 철조망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영도도 그래도 가면 되는 바닷가 쪽으로.
그쪽으로는 봐야 돼. 어때? 용도도 철조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도 예, 영도는 철조망은 없는데 조선소들이 네. 배들이 이제 수리하러 들어가게 되면 수리하는데 거기에 정문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 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 외국인들은 전부 다 신분증 확인합니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에서 배에서 뭐 묵은까지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판매해버리면 그것도 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배 같으면 권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나와서 검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 돈도 이렇게 물건을 사고 뭐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부산에서 보면 코로나 때에 그 코로나에 감염된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감염시키고 수리하러 온 사람들이 또 감염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접촉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면서 반대로 외국에서 그 병원이 감염이 된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하나의 루트가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공항에서 다 이렇게 차단을 하고 여객선으로 들어오는 크루즈도 마찬가지로 공항에 차단하는데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또 하나의 빈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박이 부두로 들어오는 경우는 부두에서 막으면 되는데 선박이 수리하러 들어온다거나 어선이 중간에 배에 실린 물건을 넘겨주고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해야 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같이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좀 여성하니까 조금 챙겨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관계 당국에도 연락을 해서 그 당국에서 그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동해안 쪽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은 많죠. 왜냐하면 동해안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앞으로 큰 배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큰 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할 때에 앞으로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이 물건이 이동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수업하고는 별개인데요. 예. 지금 옥계항에서 컨테이너 선을 띄운다고 예,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예.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루트, 그런 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런 배가 하나 들어오면 그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차량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차량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어주는 크레인이든 또 이제 그런 차들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고 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해놓았을 때에 이게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여기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것이 부산이나 묵호나 동해에서 차량 배가 와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역사회에 유리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보는데 지금은 다들 부정적이거든요. 다들 부정적인데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해보는, 이제 지금 시도해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속초항에 크루즈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크루즈 배를 우리가 거의 돈을 대어주다시피 하면서 속초항에 들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게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돈을 초기에는 되더라도 루트를 이렇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뭐 지역에 있어서의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크루즈 선박이 옴으로 해가지고 그것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크루즈 선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타산성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이 지금 쉽지 않고, 마찬가지로 옥계항의 컨테이너 선박이 작년인가 왔거든요. 오면서 이제 부정기적으로 컨테이너를 싣고 일부러 와가지고 내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실은 것 자체를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또 실어줘야 돼. 뭘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실어 보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실어 보낼 게 없으면 다른 데서 주문받은 걸 일부러 어깨로 가져와가지고라도 실어 보내는 이전 작업들을 이제 자꾸 해보면서 도로 사정, 부두 사정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자꾸 더 늘어가야 돼요. 옥계항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 저기 우드 팰레스, 예, 우드 팰레스. 그거 저기 안양에 안이 발전소에 그 들어가는 우드칩. 그 우드칩이지. 그게 들어오는 건데 모르겠어. 그게 일주일에 2번인가 한 번에 들어오는 그렇게. 며칠 전에 그 컨테이너 관련돼가지고 네. 인천에 들어오는 석탄을 네. 우리 쪽에서 넘긴다고 이쪽으로 그 이제 컨테이너선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뭐 한국도 같이 뉴스를 봤어요. 그렇죠. 예, 자꾸 이제 뭔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자꾸 시도를 하는 부분들은 뭐하고 또 관련이 있느냐면, 러시아 때문에 그렇긴 한데 북극 항로가 앞으로 저기 안전성만 있으면, 바람을 따뜻해지면서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 가는 게 한 보름 정도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링해를 통과해가지고 북극해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편이 저기에는 해적이 살 수가 없죠. 예. 지금은 보면은 홍해도 그렇고 막 지금 정시에 따라서 미사일도 맞을 정도로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극해는 러시아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건너편 쪽에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굉장히 항로가 안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동해안 쪽에 항구를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하고 중간 기차적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쪽에 지금 유력한 항구가 그렇게 안 많아요. 네,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해안 쪽에가 뭔가 항구는 개발은 해야 되는데 어중간 하는 부분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주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군용 함정들이고 무인 함정들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은 뭐냐면 차후에 군용 다음에 민간용으로 바뀌거든요. 군용은 더 군사용으로 더 발전되고, 그 군대에서 이제 이런 정도는 민간으로 써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은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먼저 넘어오는 해양경찰로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이 이제 관공서 쪽으로도 넘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이게 실제로 시운전한 거거든요. 한화에서 만든 선박이고요. 해상 시운전하는 거고, 육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요 지금 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물 밑에 가라앉은 부분인데, 물 밑에 거진 1m까지 들어가거든요. 이 앞에는 보면 한 80cm 정도, 60cm 정도까지 내려가네요. 그럼 이런 선박들이 있는데, 앞에 지금 이제 무기 다루고 있고, 경찰
사이렌 같은 경광등도 지금 달려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화에서 만든 시고스트라는 거고, 이거는 LIG에서 만든 시소드라는 이제 두 번째 모델인데, 마찬가지 아까랑 조금과 다른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있고, 요거는 자폭할 수 있도록 폭탄 싣고 갈 수 있는, 여기 자폭용으로 쓴다는 거죠. 배에 싣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보내는 거라서, 이건 고무, 앞에 보면 고무 성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부두에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조정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조정실이라는 것 자체는 멀리서도 요즘에는 전파만 통하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조정해서 드론처럼 쓴다 하는 얘기니까요. 이런 것들이 부두에 있으면 부두, 선박 위에 있으면 선박 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현대에서 이제 또 새로, 이거는 보니까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실물은 아니고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이게 무기고 아닌가 싶긴 해요. 느낌이 이게 지금 무인 수상장이고 전투형인데 앞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가 바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다른 것하고 달리 배 안 갖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이때까지 본 저런 것들이 수면에 있는 거라 하면 지금부터는 물 속에 있는 게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호주에서 무인 장수정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 있대 사람이 안 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요거는 미국이 마찬가지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람이 안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장수정이고요. 요거는 바닥에 요상토록 떠다니면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훈련을 시운전 시키면서 작전에 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보이기가 요 정도밖에 안 보이도록 하는지, 이것조차도 물 밑에 깔아앉아가지고 물 속에서 이렇게 다니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개가 있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 높낮이를 조정하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날개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날개를 이렇게까지 한 거는 물 위에 물 아래를 다닐 수 있도록 한 것 같고요. 지금 사람 크기를 보시면 전체 크기가 대략 짐작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각종 기계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시운전할 때 지금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다니면 관찰이 되겠습니까? 거의 뭐 우리 말한 대로 쇠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예, 멀리서 보면. 지금은 뭐 표시가 나지만 이거 뭐 바다 물시하고 비슷하게 한다든지 하늘시하고 비슷하게 했거든요. 뭐 조금만 멀어지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쓴다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물 속에 이제 사람 안 타면서 할 수 있으면, 사람은 이 장수함 안에 사람이 타기 때문에 깊이 못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숨을 못 쉴 수도 있다 싶어서 또 올라와야 되고, 식사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한 달을 뭐 이렇게 그 제한적인 게 있죠. 사람이 안 타는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속에 있는 이 초대형이라는 것 저 자체가 어느 정도 해야 초대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 없이 다닐 수 있는 물속이라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뭐 길이 뭐 몇백 미터 되는 큰 잠수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거 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안 탈 수 있다는 기법이 이미 만들어지면 이제 이건 완전히 물속의 시한폭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사람 없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무력화한다. 그래서 다닌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한국도 지금 이미 시제품 디자인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승부가 나느냐? 돈 많은 사람이 승부가 나죠. 돈 많이 될 수 있는 나라가 결국은 하는데 그걸로 치면 우리나라는 돈이 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스킨스쿠버 할 때 보면 야, 참 그래도 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스킨스쿠버 이런 샵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하나 만들려 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돈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미국이 항공모함을 우리나라에 줘도 우리는 운영 못한다 하거든요. 네. 미국이 항공모함을 우리한테 그저 줘도 우리는 운영을 못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국력이라는 국가 전체의 생산력에 비해서 소모되는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건 망하는 게 되죠. 종종 우리가 기업 합병했다가 본래 원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부도나는 경우가 한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 자기 덩치보다도 과한 것을 넘겨받으면 그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 볼 때에는 우리나라가 옆에 나라들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요 분야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다 쪽에 이런 어떤 걸 개발하고 투자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여력이 있느냐 했을 때는 우리는 아직 그런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마음이 늘 볼 때마다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가치가 있어야죠.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만큼의 국력이라든지 무력이라든지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해상 드론으로 겨우겨우 그래도 막아내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서로가 좀 짐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고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바다를 기우고 있고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편한데 이게 아무것도 없지가 않죠. 지금 당장 우리나라 해경에서 관할하는 것만 해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보면 어마어마한 배들이 사실은 관리되면서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AIS 아니면 VPS 가지고 다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배들은 AIS나 VPS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 안 하지만 다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보시면 이거는 전 세계의 AIS를 가지고 다 확인 가능한 VMS라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배도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AIS를 가지고 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노출되는 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노출 안 되는 배들이 또 있다는 거죠. 특수 목적의 배, 신문 노출하면 안 되는 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무인 수상점, 무인 잠수정은 이게 나올까요? 당연히 특수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은 눈앞에 있어도 여기에 등재가 안 되도록 만들 거거든요. 왜냐? 자기 목적이 모르게 다니는 거니까.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북한 수역에는 아예 없나요, AIS? 북한 수역에는 이것도 지금 북한 수역인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북한 수역 배가 북한 배가 북한의 화물선에 들어가면은 저희 국제 그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수역에 들어갔다 나오는 배들은 북한 수역 들어갈 때부터 끕니다. 그거는 AIS 거꾸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이 돼가지고 북한에 물건을 주든지 북한에 물건을 싣고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제재가 되니까 북한 작업배는 AIS를 작업배는 거의 작업이 힘들어 없어. 자국배들은 당연히 AIS를 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가지고 공해상을 지나서 우리나라 주변에 가면 반드시 이거는 AIS 켜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다니면 무조건 불법 의심선박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체포하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북한에 물건을 갖다 주는 배들이 어느 정도 하냐면 요 우리나라 요 주변에 이렇게 다닐 때는 AIS를 켰다가 제주도쯤 지나가면서 꺼버려요. 꺼서 해가지고 북한 쪽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교랑 본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쯤 와서 다시 AIS를 켜요. 한 달 전에 AIS에서 사라진 배가 한 달 좀 뒤에 갑자기 툭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이리 가는 걸 우리나라에서 설화 해가지고 체포를 해갖고 부산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가지고 하는데 납부한 이유는 뭐냐? 북쪽을 다녀온 정황이 의심스럽다. 선박이 한 달 동안 뭘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납부해갖고 부산에 빼놓고 좀 조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 들어갈 때 AIS 끄고 들어간 배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미국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알면은 그 배에 대해서 미국도 출입도 못하고 할 정도로 미국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그런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 등재가 되면 일단 출입항뿐 아니라 금융거래에서 제재가 들어갑니다. 보험 뭐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리스트에 이제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가 북한에서 러시아에 사람 보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어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방법이 동원되니까 다만 그걸 이제 그때그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요 만만찮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지금 아까 보셨듯이 중국이라는 쪽에서 배들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몰아닥칠지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상황이 되었고 북한처럼 중국 배들이 왔는데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여기서 뭐 눈앞에 코앞에까지 와서 싹쓸이 해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지키니까 괜찮은데 못 지킬 상황이 오면 이거 뭐 싹쓸이 되는 거죠. 이미 뭐 싹쓸이 해봤지 않습니까?
썩소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쪽 바다, 일본하고 러시아 쪽인데 지금 러시아, 중국 군함들이 여기서 훈련하거든요. 여기서 뭐 맨날 훈련하고 러시아 비행기, 중국 비행기가 여기 와갖고 독도 위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력 시위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여기 와갖고 항공모함이 와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느슨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기잡이 하는 쪽에서는 이쪽이 지금 굉장히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많고요. 나머지 군사적인 어떤 문제들은 이쪽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일본하고는 독도 때문에. 그렇고 이제 러시아는 이 관할권 여기에 누가 주력이냐 하는 부분이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사는 우리가 앞으로 바다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순수한 민간의 차원에서 고기를 잡고 해양 레저를 하고 귀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작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명 한 명이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보전이 되죠. 다음 후손한테 우리가 물려줄 때에 조금 더 넉넉하게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물려주지 그냥 내기를 돈만 되도록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봤다 하면 벌써 한국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쪽에서 버텨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버텨낼 수 있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보면 북쪽에 있죠, 일본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지. 이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세계 20인이, 세계 10인이 이런 쪽으로의 저력을 갖고 지금까지 와 있던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보는 이것하고는 다른 저력이 지금 있어서 지금까지 해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른 쪽보다 동해 쪽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힐링하기가 적합하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 될 만큼 아직도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지금 이제 서서히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해안 쪽에 해양 신청수 개발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동해안 쪽에서 깨끗함이 하나의 트렌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쪽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여기에 적합한 어떤 산업을 가져갈 수 있고 만들어내갈 수 있느냐가 우리한테 과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상황은 첨단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체계화하고 안정화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